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오늘도 한국 뉴스를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는 아니고요. 날씨 중에서 이제 뉴스가 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기 전에요. 먼저 어휘와 표현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장마 또는 장맛비입니다. 장마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비가 계속 내리는 시즌을 말해요. 한국은 보통 6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7월 중순이나 7월 말에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마 기간 동안 오는 비를 장맛비라고 따로 불러요. 예문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태풍이 장마를 몰고 왔다. 태풍 타이푼이지요. 태풍이 오면 장마가 보통 시작되는데요. 태풍이 장마를 막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폭염입니다. 폭. 여러분 혹시 폭자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폭력 할 때 그 폭자가 맞는데요. 이 염자는 더위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심하게 더운 것을 폭염이라고 해요. 폭염과 비슷한 말로 폭서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폭자를 사용한 단어 중에 날씨와 관련된 게 몇 개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폭우가 있고요. 이거는 비가 아주 심하게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폭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눈이 아주 심하게 내리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폭자가 들어간 말 중에 폭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말해요. 폭음은 경계해야겠지요. 이렇게 폭염이라는 단어가 일기예보에 나올 텐데요. 폭염은 이런 예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 기온이 치솟아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확 올라가서 폭염을 조심하세요 경고하는 경보가 기상청에서 내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더위 중에서 무더위가 있습니다. 아주 덥기는 더운데 습도와 온도가 모두 높은 것을 말할 때 무더위라고 합니다. 이 습도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humidity라고 해서 공기 중에 물이 많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습도와 온도가 모두 높을 때 아주 기분 나쁘게 덥잖아요. 그것을 무더위라고 합니다. 예문으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무더위 조심하세요. 그 다음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원래 수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변할 수 있는 요인, 팩터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바뀔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국제 증시가 국내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럼 국제적으로 있는 그 증권 거래가 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국제 증시가 만약에 올라가면 뭐 한국 증시도 올라간다든지 국제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것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예보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호우, 침수, 산사태가 있습니다. 호우는요, 비가 계속 오는 것. 침수는 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에 잠기는 것. 그다음 산사태는요. 비뿐만이 아니라 뭐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해요. 특히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요.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서 한국은 항상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지형, 지역 이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기예보에 항상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 이 지역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요. 여기 제주도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아마 여기겠지요.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보면요. 서울 옆에 이렇게 있는 곳을 경기도, 그 경기도 옆에 이만큼 있는 곳을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아래 이만큼 있는 곳을 충청도. 충청도와 강원도 아래를 이제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경상도가 되고요. 이쪽은 전라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가 되겠지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행정적인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전에 전통적인 지형, 땅의 모양, 뭐 강의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나라를 나눠서 부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불렀냐 하면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중부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운데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는 남부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에 있다. 지금은 북한인데요. 이제 이 위를 북부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만 아셔도 되는데 가끔 일기예보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영남, 호남, 관동,
호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호서까지도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먼저 영남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 여기쯤 경상도쯤을 말해요. 여기에 산맥하고 산하고 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쪽을 영남지방이라고 부르고 그 옆에 있는 전라도 지역을 호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원도 즈음에 있는 이 부분을 관동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충청도 부분을 호서 지방, 여기는 똑같이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이 경기와 서울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도 부르지요. 이렇게 한국의 지방 지역 이름을 모두 다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일기예보를 보시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인가 보다 이런 걸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에는 기상청 있습니다. 기상청은요, 나라에서 그 날씨를 관측하고 예보해주는 기관을 말하지요. 예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기예보가 자주 예상을 빗나가자 기상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 기상청에서 날씨를 알려주는데 그런 날씨를 알려주는 일기예보가 자꾸 안 맞아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옆으로 나가요. 빗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했어요.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 다음 날씨를 말하는 형용사인데요. 둘 다 형용사. 습하다와 건조하다가 있습니다. 습하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휴미디티인데요. 그 공기 중에 물기가 아주 많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좀 축축한 기분, 그럴 때 습하다라고도 하고요. 또는 습도가 높다 또는 낮다 또는 습기가 있다 없다 또는 습기가 많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물기가 없어서 메말라 있어요. 건조하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장마철에는요. 방안이 아주 습하죠. 왜냐하면 비가 계속 오니까 공기 중에도 비가 많이 있어요. 장마철이라 방안이 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삼매경에 빠지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삼매경은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에서 어떤 한 대상에 정신을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꼭 불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즘 독서 삼매경에 저는 빠져 있어요. 그럼 독서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 빠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동사 웃돌다입니다. 이 웃돌다는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위에 올라갔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기온을 말할 때, 날씨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그럼 30도라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올라가서 더 위에 있어요. 한 여기쯤에 있는 그런 더위, 그 정도의 기온이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라고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럼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 뉴스에 대한 전체 영상은 제가 인터넷 주소를 URL을 밑에 아래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동영상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먼저 뉴스는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다. 어떤 날씨를 말하는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쪽하고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런 비를 품고 있는 구름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남쪽에 있던 것인데 위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구름이 있으니까 점점 비가 많이 오겠죠. 그 다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도 유입돼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장마를 이끌어오는 전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이 북상하고 있어요.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장마전선이 왜 생겼냐면 고기압, 높은 기압하고 위쪽에 있는 찬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더운 기운하고 찬 공기가 만나면서 물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습해요.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아까 봤지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지방, 이 남부지방에는 아주 습하고 여기 물이 생겼으니까 습하고 또 더워요. 그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무더위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영남 지역에 이어 어제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남 지역은 아까 어디였지요? 네, 여기 경상도 주변이었죠. 영남 지역이 지금 이미 폭염주의보가 있었는데요. 폭염을 조심하세요. 이게 있었는데 어제는 여기 광주 여기에 있고요. 전남은 전라도 남쪽, 전라남도를 말해요. 전라북도도 있어요. 전라남도 지역, 여기 아래겠지요. 이 전라남도 지역 일부 지역에까지 폭염특보, 폭염주의보보다 더 더워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뉴스를 오늘은 좀 짧게 볼 건데요. 먼저 이 뉴스에서는 황지영 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기상청에서 근무하시는 예보관이에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상청에서 일하면서 예측해주는 일기예보를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만큼. 현재 일본 부근에 위치한 정체정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차차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름철 동안 국지성 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산사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에서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 속에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공원 바닥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에 아이들은 물놀이 삼매경에 빠집니다. 그럼 내용을 또 살펴볼까요? 현재는 지금 일본 부근, 일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가 정체되고 있는 그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 바다 위로 차차 천천히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제주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 여름 시즌 동안 국지성 호우라는 말은 이 전체적으로 비가 계속 온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여기에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농경지, 농사를 짓는 땅, 거기가 침수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갑자기 비가 막 오면 잠길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비가 막 오다 보니까 산에 비가 많이 오면 산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한여름 같은 더위라고 했는데요. 여름이 한창인 때예요. 근데 사실 지금 6월 20이기 때문에 완전 여름의 한가운데 한창은 아닌데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의 더위가 지금 있어요. 그 속에서 나무 아래에 있으면 여기 땅에 까만색 부분이 생기면서 여기가 좀 시원하잖아요. 이곳을 그늘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라고, 이 평상은 사실 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요. 나무로 만든 큰 벤치 같은 거? 한국은 길거리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 나무로 만든 벤치 같은 의자 같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민들이 가득해요. 시민들이 더우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이 의자에 모여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공원 바닥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분수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더우니까 이 물 속에 들어가서 놀아요. 물놀이에 빠져 있어요. 삼매경에 빠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운지 알 수 있겠지요. 그늘 아래에 쉬고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 아래에다가 이 인터넷 뉴스 영상을 모두 볼 수 있고 또 그 글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사이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들어가서 전체 뉴스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